금강석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첨성대 해바라기 밭은 경주의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노란 해바라기 사이를 거닐면 가을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첨성대와 해바라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올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첨성대 해바라기 밭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첨성대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고 농경의 중요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첨성대는 이러한 천체 관측을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특히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첨성대에는 태양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성대 중앙에 있는 창문은 춘분과 주분의 태양이 비추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의 과학자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해와 별을 보는 것을 넘어 태양을 숭배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첨성대라는 이름 자체가 별을 보는 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해를 포함한 천체를 관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첨성대는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기 위해 태양의 질서를 탐구했던 역사적 증거입니다. 해바라기는 이름 그대로 태양의 꽃입니다. 이 식물은 싹이 틀 때부터 꽃을 피울 때까지, 그리고 꽃이 완전히 피기 전까지 굴광성 헬리아트라피즘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면 동쪽을 향하고, 해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꽃도 남쪽을 향하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꽃도 서쪽을 향합니다. 이러한 해바라기의 움직임은 단순히 해를 바라보는 행위를 넘어 태양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식물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해바라기는 태양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이처럼 고개를 돌리며, 이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씨앗을 맺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해바라기는 다시 고개를 동쪽으로 돌려 다음 날 아침에 해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해를 향한 한결같은 기다림과 동경은 해바라기의 꽃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로 태양의 에너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맡기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첨성대와 해바라기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지만 둘 다 인간과 자연이 태양에 반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비를 이룹니다. 첨성대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통해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예측하려 한 결과물입니다. 신라인들은 첨성대를 통해 태양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농업과 국가 운영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태양의 질서를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해바라기는 자연의 본능과 순리에 따라 태양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바라기는 어떤 의도나 계산 없이 오직 태양의 빛을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이는 자연이 태양이라는 절대적인 에너지원에 어떻게 의존하고 순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첨성대와 해바라기는 각각 태양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대하는 인간의 과학적 접근과 자연의 본능적 순응을 상징합니다. 첨성대는 태양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지혜를, 해바라기는 태양에 순종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태양을 통해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첨성대 중 대표적인 것은 신라시대 경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별을 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기륭을 점치기 위하여 별이 나타내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법을 만들거나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별이나 1월 5성, 해와 달 그리고 지구에서 가까운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의 5 행성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미신적인 점성학이고 후자는 과학적인 천문학 또는 역학입니다. 이 두 가지 관측의 비중은 시대가 지날수록 후자 쪽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첨성대도 점성학적인 비중이 컸던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해바라기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한해사 리플로 일자로 뻗은 줄기 제일 위에 해를 닮은 노란 꽃이 상당히 인상적인 식물입니다. 덩치에 비해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사실 해바라기가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작은 꽃들이 모여 이룬 커다란 꽃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에 길쭉한 노란색 꽃잎은 제각각 암수를 따로 가진 작은 꽃이고, 나중에 중앙부에 씨앗이 맺히는 갈색 부분 역시 작은 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국화나 구절초와 같은 국화과 식물로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에 유럽에 소개되면서 태양의 꽃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를 닮은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를 따라 움직이는 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꽃을 활짝 피우기 전인 성장기, 보통 봄, 여름인 3에서 8월에만 해를 향하는 꽃입니다. 어린 해바라기 줄기는 해가 뜨면 동쪽으로 구부러졌다가 해가 지면 서쪽으로 구부러지는데, 그럴 때 꽃봉오리는 마치 해를 따라 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해바라기 줄기가 태양을 향해 굽어지는 이유는 식물에 있는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 때문인데, 옥신은 빛을 아주 싫어해서 최대한 빛을 덜 받는 쪽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태양 반대편 줄기의 한쪽 성장만 빨라져서 줄기가 마치 태양을 향해 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햇볕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에 유리하지만, 꽃봉우리에서 꽃이 활짝 피고 나면 번식을 위해 곤충을 유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장을 마치고 만개한 해바라기는 더 이상 해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만개한 해바라기는 일반적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에 온도를 높여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비목질 식물임에도 키가 상당히 큰 편이며, 원산지인 중앙아메리카나 토질이 비옥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토지대에서는 기본 4에서 8m, 최고 기록은 12m나 됩니다. 꽃의 지름도 80cm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짜거나
식용으로 기르는 품종의 해바라기 씨앗은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에 가까운 매우 거대한 씨앗을 자랑합니다. 다만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품종은 재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키가 1m 남짓한 외성종을 쓰는 편이며 관상용 해바라기로 가면 사람의 무릎보다도 낮게 자라기도 합니다. 키가 커지면 익어가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시 들어가는 모습이 싫어서 조기에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씨는 원바깥 쪽부터 있는데 어지간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한 그루만 심어 자가 수분을 할 경우 속빈 씨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참새나 동박새 등이 날아와서 거덜내 버립니다. 얄밉게도 잘 익은 씨만 골라서 껍질까지 벗겨서 먹습니다. 설치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확해도 잘못 보관하면 쥐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로는 단풍잎 돼지풀과 똥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똥단지는 해바라기 속에 속하고 꽃마저 작은 해바라기라고 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관상용으로도 키우지만 하지만 본래는 해바라기 씨를 얻기 위해 재배해왔습니다. 씨앗은 간식이나 사료나 약 혹은 기름을 짜는 데 쓰입니다. 수천 개의 꽃들이 모인 꽃인 만큼 꿀도 많아서 벌이 자주 모이고 실제로 해바라기 꿀도 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도 아메리카 원주민이 키워온 흔적이 있는 작물입니다. 해바라기 씨유는 사순절 금식 기간에도 허용된 몇 안 되는 기름이라 러시아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유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사람 외에 여러 동물들도 좋아하고 특히 애완동물 중에는 햄스터가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이 햄스터와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바라기 씨가 없는 사료를 주고 손가락으로 햄스터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햄스터가 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해바라기 씨를 달라면서 다가옵니다. 햄스터를 소재로 한 반가 반가 햄토리의 오프닝 가사 역시 제일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 씨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주면 비만이 되니 주의합니다. 다람쥐 같은 다른 설치류나 앵무새 등 애완조류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해바라기 씨를 좋아합니다.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특성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바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바라기의 꽃말 역시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라기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능력도 별로이면서 힘 있는 윗사람만 바라보며 아부하는 사람을 가볍게 부를 때도 바라기라는 말을 씁니다. 해바라기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며 이걸 짜서 해바라기 씨유를 만들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식용유의 재료로 중요하게 쓰입니다. 과거 소련의 국화였으나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국화는 캐모마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복을 불러오거나 재물을 불러온다는迷信과 속담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림이나 액자를 집안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일부 중금속이나 방사성 원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에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실제로 유의미한 흡수 효과를 봤으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